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3월 9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입니다. 올해 IPO 최대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와 SK증권,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6곳이고요. 공모가는 6만 5천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나노 CMS의 신규 상장입니다.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개발과 제조업체 나노 CMS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2만 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은 특징주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스케줄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 실시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2,990선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보다는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 변동성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나노 CMS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나노 CMS, 상장 첫날 공모가는 웃돌았지만요. 이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소 아쉬운 신고식을 했습니다. 나노 CMS는 지폐와 여권,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보안용 잉크인 타간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나노 CMS는 현재 은행권 시장에서 한국조폐공사의 보안 소재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도 판매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은행권 이외에도 여권이나 신분증 등의 시장에도 진출해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나노 CMS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고요. 공모가 역시 희망 범위 상단보다 높은 2만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웃도는 3만 3천 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빠르게 9% 상승하면서 3만 6천 원의 고점을 찍었지만요. 이후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24%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상장 첫날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이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고순도 염화수소는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이 웨이퍼를 깎는 식각 공정에서 식가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요. 이 품질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을 일본이나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를 위해서 이 백광산업은 삼성전자와 함께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를 위한 양산 라인 적용을 위한 품질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백광산업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백화점주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동안 움츠렸던 소비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봄이 되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백화점의 쇼핑 열기가 뜨거워진 건데요. 이달 들어서 주요 백화점 주가는 10% 가까이 오르면서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로나19 사태 직전 주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오픈했던 더현대서울은 오픈 첫 주말 매출만 370억 원을 갈성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는 96%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이 명품에 몰리면서 판매량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웠던 한 해를 보냈던 백화점 업계는 올해에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통업종 내에서 백화점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명품 매출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신세계가 이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HMM입니다. HMM이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MM뿐만 아니라 대한해운과 한국조선해양 등 해운주들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급등한 발주 증가와 이에 따른 운임 상승 여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산품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기업이 앞다퉈서 물류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 5일 전년 동기의 3배 수준인 2,721.94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항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오면 추가 방역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항 대기가 길어진다는 거. 더불어서 미국 한파로 물류난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운송료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운 운임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선박이 늘어나면 항구마다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해운주들이 현재 주가 상승보다 이익 상승세가 더 빠른 상황이라고 하면서 장기 계약들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테슬라, EU에는 급락인가? 지금이 주워 담을 때인가입니다. 이 미국의 대표 성장주 테슬라의 주가가 끊임없이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파르게 올랐지만요.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라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이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달 초 대비 6.9% 떨어지는 사이에 테슬라는 같은 기간 무려 33%나 급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도 테슬라만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출시와 애플카 등 전기차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해지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입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완성차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배터리 공급을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트럭의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년 전 사이버 트럭 계획을 공개했지만요.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생산 속도와 수익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제공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는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등지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모델 S와 모델 X 차량의 리콜 문제가 터지면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점도 악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의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여파로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3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경쟁사 역시 타격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테슬라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지금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주식의 약세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시점에 끝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현재는 3%지만 2030년에는 20%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정책 등으로 향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역시 오히려 이때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면서 주가 급락에도 덤덤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장에서도 테슬라나 줌비디오 등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사업을 크게 키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현재 회사 매출의 6% 정도 비중이지만 오는 2030년 이후로는 30%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운영하는 유틸리티용 실시간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오토비도의 잠재력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